현대전에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병과가 있습니다. 바로 전투기를 운용하는 공군이죠. 그런 공군이 운용하는 전투기 중 정점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스텔스기인데요. 스텔스기를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지금까지 미국과 러시아, 중국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마침내 한국형 전투기 KF-21이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한때 훈련기도 개발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이 드디어 스텔스기 개발국 반열에 당당하게 합류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국방사업인 KF-21은 개발비 9조 원과 양산비 10조 원이 합쳐져 19조 원이 투자되었으며 지난 40년간 한국의 푸른 영공을 수호했던 F5의 자리를 이어받을 한국공군의 핵심 전력이 될 것이죠. 그래서인지 국내 전투기 개발 관계자는 공군에서 500대의 KF-21이 도입되길 간절하게 원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런 소식을 들은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동아시아의 패권을 두고 중국과 맞서려는 한국의 야심 KF-21이라고 표현하면서 중국의 4세대 전투기들은 한국의 신형 전투기에게 압도적으로 열세이고 제니십으로도 결코 우위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KF-21 500대 도입 확정에 중국에서 난리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앞서 한국형 신형 전투기의 개발사인 카이와 한국 공군에서는 현재 공식적으로 KF-21을 4.5세대 전투기라고 언급했습니다만 정작 해외 언론들은 5세대 스텔스기로 소개하고 있으며 미국에선 아예 한국판 F-35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100% 틀린 말은 아닌 게 KF-21의 시작은 4.5세대 전투기이지만 2030년대 후반까지 두 차례의 개량을 진행할 예정이며 최종 단계인 블록3에선 스텔스기의 필수 요소인 내부 무장창을 탑재해 5세대 전투기로 거듭날 테니까요. 이러한 사실에 전 세계는 지금 KF-21을 구매하고 싶어 난리가 났다고 하죠.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는 현지에서 라이센스 생산하는 조건으로 50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중국과 맞서야 하는 태국을 필두로 예산이 부족한 동남아 국가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이 속해 있는 동북아는 북미 유럽과 더불어 세계 3대 경제권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중일 3국의 군비 경쟁이 너무 치열해 제3차 세계대전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죠. 1990년대에 발발한 걸프전 이후 전쟁의 판도를 결정짓는 병과는 더 이상 육군이 아닌 바로 공군인데요. 한국은 아시아 최강의 육군을 보유했지만 종합적인 군사력에서 중국에게 명백히 열세인 상황입니다. 세계 8위의 전력을 보유한 한국 공군은 아시아에선 중국과 인도 다음가며 일본 공자대와 대등하지만 생산된 지 40년이 넘은 F4와 F5를 아직도 운용할 정도로 노후화된 전투기가 많은 것이 약점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미국은 한국 공군이 단독으로 중국 공군을 저지하려면 최소 500대 이상의 4.5세대 전투기가 필요하다라고 평가했었습니다. 그러자 한국 공군에선 2030년대 이후엔 KF-16과 F-15K를 퇴역시키고 KF-21과 F-35만 운용하자고 제안했었죠. 이런 제안을 한 이유는 F-15K가 도입된 당시만 해도 아시아 최강의 전투기로 군림하며 F-35가 도입되기 전까지 한국 공군의 핵심 전력이었지만 개발사인 보잉이 현재 최신 사양인 F-15EX로 개량하면서 무려 F-35 40대와 맞먹는 5조 원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이 국산 전투기인 KF-21의 개발에 집착한 이유도 이런 외국 기업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이죠. 거기다 전투기를 국내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외화 유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KF-21은 4.5세대 최강의 전투기이자 공대공 능력만큼은 5세대 전투기들과도 대등하다고 평가받기 때문에 한국 공군에서도 KF-16과 F-15K를 퇴역시키고 500대의 KF-21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KF-21은 종합적인 성능에서 F-35에 필적하지만 대당 1,000억 원이 넘어가는 F-35와 달리 KF-21은 대당 700억대에 불과한 압도적인 가성비를 자랑하기 때문에 한국 공군의 주력이 될 수밖에 없으며 190대에 달하는 KF-16과 F-15K를 대체하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 4.5세대 전투기를 500대 이상 보유한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하면 전무했는데 만일 한국이 500대의 KF-21을 도입하게 된다면 한국도 그 반열에 합류하는 것은 물론 세계 5위의 공군을 보유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KF-21을 대량 도입한 다음 개량까지 원활하게 진행하게 된다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를 장악하려 했던 중국의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데요. 과거 걸프전에서 미공군이 맹활약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자 이에 자극받은 중국에선 공군의 전력 증강에 매달렸지만 중국은 독자적인 전투기 기술력이 한참 부족해 현재도 주요 기술을 러시아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미국과 유럽, 이스라엘의 기술을 이전받아
10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국산 전투기를 만든 한국과 달리 중국은 러시아의 전투기들을 동의 없이 무단 복제했기 때문에 성능과 신뢰성에서 매우 불안정하죠. 그럼에도 중국군은 북부정부의 전력을 한반도 가까이 집중 배치했으며 북한의 선제 공격으로 제2차 한국전쟁이 일어날 경우 중국은 한반도에 개입해 무슨 수를 써서든 한국을 점령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공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반도의 제공권만 장악한다면 중국의 승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중국 공군은 한국의 두세 배가 넘는 압도적인 물량을 내세워 어떻게든 한반도의 하늘을 차지하려 들 것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은 유사시 무인화를 진행한 젠7 수백 대를 투입해 최대한 한국 공군의 전력을 소모시킨 다음 자국의 주력 전투기들을 이륙시켜 확실하게 제압한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4세대 이상 전투기가 260대에 불과한 한국 공군으로서는 중국 공군의 물량 공세를 감당하기가 매우 벅차지만 압도적인 공대공 능력을 보유한 최강의 4.5세대 전투기 KF-21을 500대 넘게 보유하게 된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생산된 지 50년이 훌쩍 넘은 구식 전투기인 젠7 따윈 KF-21에게 쓸려나가 그야말로 추풍낙엽이 될 뿐이며 중국 공군의 주력인 4세대 전투기 젠10과 젠11도 KF-21에겐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이런 KF-21은 F-15EX와 라팔, 그리고 수호이-35 등 최신 4.5세대 전투기만 보유한 IRST도 탑재했는데요. IRST는 스텔스기의 열기를 탐지하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해서 적기의 스텔스 능력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텔스 기능이 가능한 5세대 전투기 중 최약체로 평가받는 중국의 제니10은 블록3로 개량될 KF-21에게도 압도적으로 밀릴 것이죠. 한국이 500대의 KF-21을 도입한다는 것은 동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중국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다 한국의 군사력이 지금과는 격이 다른 수준으로 강화될 것이고 오히려 자신들의 뒤를 노릴 수도 있겠다는 사실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한국은 주변국들의 조롱과 비난에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KF-21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한국군의 자주국방은 KF-21을 개발하기 전과 개발 후로 나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국내 전투기 개발에 힘쓰신 관계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이상 비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세요.